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 정책 참 어쩌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26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죠. COP26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막이 돼서 거기 이제 나름대로는 폐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탄소 40% 감축하겠다 하는 안을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탄소를 40%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18년 대비 40%. 지금까지 목표는 26.3%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더 높여라 해서 2018년 대비 40%를 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진짜 황당한 발표예요. 이게 여러분, 좌우를 살피지 않는, 좌고우면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을 했는지 솔직히 저는 묻고 싶거든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려면요. 매년 4.17%를 감축을 해야 돼요. 매년 4.17%. 이것은요, 일본의 3.56%보다 많고요. 미국과 영국의 2.81%보다 많고요. EU의 1.98%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2배가 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친 짓이다. 왜 이게 미친 짓이냐? 1년에 4.17% 감축하는 것. 그래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는 것. 이게 제조업이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탈원자력이잖아요. 그죠? 탈원자력 정책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꿈이지 않냐, 이게. 꿈이지 않나.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이게 검증이 된 거냐. 이게 검증이 된 거냐. 탈원자력을 해가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이게 공통된 인식이에요. 공통된 인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원전 30곳 재가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은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은 원전을 다시 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는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대한민국 같이 신재생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원전 없어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른 정상들이 들었을 때는 황당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비과학적인 행보, 그야말로 황당한 행보가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까지 앞섭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 맞아요. 많이 기후악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고요. 제조업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철강에서도 많이 나오죠.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할 것 없이 우리는 제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제조가 월등하게 높아요. 월등하게.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 비중은 30%가 넘는, 아니 30% 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30% 정도 되는 구조예요. 영국은 8.7%밖에 안 되고요. 프랑스는 9.8%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4%밖에 안 돼요. 우리는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탈탄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될 입장이야. 우리가 막아야 돼. 제조 비중이 30% 가까이 되니까 막아야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해. 차라리 돈으로 떼올게.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팔자인데 우리가 먼저 40%를 간다고 하니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진짜 웃기는 일이라 진짜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제조업의 중심이거든요. 우리는요. 제조 대한민국이란 말을 왜 쓰겠습니까? 그러니 난리가 아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석유화학 업종에서만 270조가 들어간대요. 270조는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만. 석유화학 업종에서만. 예. 원료를 대체하는데 218조가 들어가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데 47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에너지 효율 향상에 4조 4천억 원이 들어가서 27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270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석유화학 업종이 9.5%밖에 안 돼요. 9.5%. 그죠? 이게 만약에 철강은 지금 2배잖아요. 그러면 철강으로 갔을 때는 500조가 넘게 들어간다는 결론이 생기나요? 500조. 시멘트에서는요. 200조는 아니지만 270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많이 들어간다. 정유도 많이 들어간다. 반도체도 많이 들어간다. 발전은요. 석탄 발전소 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석탄 발전소 다 없애고 원자력 탈원전하고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탄소 40%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국제사회에 발표한다는 게 진짜 웃깁니다. 진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제조경쟁국들 볼까요? 제조경쟁국들은 하나같이 우리하고 정반대 입장에 섰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석탄 발전 완전 대출의 부정적 그리고 탄소 중립을 2060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인도는 목표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아니 선진국에서 온난화 책임 다 져야지 왜 우리가 후진국에서 온난화 책임을 지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서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결국 나라를 망조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세계기후협약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이죠. 이 당사국 총회에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됐습니다. 합의안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합의안이 도출이 됐으면 우리는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합의안이 도출이 안 돼서 아주 작은 틈은 하나 생겼다고 봐야 돼요. 물론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발표를 국제사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저도 몰랐던 단어인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단어는요. 공유지에서 우리 소부터 풀을 덜 뜯게 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념에 갇힌 탈탄소 정책의 자충수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갉아먹고 있다. 아니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에 대한 혹은 국민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이 먼저 간다는 게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폐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쩌면 우리 국민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